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만약 이게 뭔지 아신다면 저와 비슷한 나이대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와 조금 세대가 다른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명 이걸 뭐라 그러냐면 찍찍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소니에서 나온 거네요. 보니까 제가 한때 공부할 때, 듣기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사용했던 기계인데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맞다, 내가 옛날에 그 공부했던 거지 하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얘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듣기 공부를 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여러분들과 좀 듣기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지금 플레이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감기, 그리고 뒤로 감기, 그 다음에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스피드도 있어요. 느리게, 중간, 빠르게. 그 지금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제가 틀어볼게요. 찍찍이죠, 그죠? 돌아가고 그렇죠, 슬로우 버전 빠르게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걸 가지고 뉴스 있잖아요. 받아쓰기를 참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녹음 버튼을 이용해서 제가 읽으면서 녹음하면서 또 저의 발음을 피드백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듣기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우리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요. 듣기, 그죠?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가장 배울 때 좀 어려웠던 영역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하나의 머뭇거림도 없이 저는 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듣기 공부가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읽는 것엔 좀 익숙하기 때문에 읽기 공부,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익숙하죠. 그리고 쓰기, 우리 쓰기도 좀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런데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을 외워서 그 상황 가운데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내가 외웠던 말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듣기만큼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문장을 외워서 그 비슷한 문장으로 스피킹을 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어떤 것을 질문하는지를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었고 어떤 공부보다 듣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사실 이 듣기는 여러분의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줄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듣기 할 때는요. Listen carefully. 그래서 listen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hear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길을 가다가 어떤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내가 거기 집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왔기 때문에 내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내가 들었을 때 그 가사를 뭐 이해하고 있느냐, 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게 hear인데요. listen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그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listen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listening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듣기는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언어에 대한 그리고 내가 거기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 읽었을 때도 소화할 수 없는 문법적인 배경이 없다면 그 소리를 10,000번 듣는다 할지라도 소리는 비슷하게 내가 어떤 걸 캐치한다 해도 듣고 이해하는 listening 단계는 절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듣는다고 귀가 뚫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무작정 듣다.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 소리에 좀 더 익숙해질 수는 있으나 내가 무작정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그것을 탁 들었는데 이 뜻이 뭔지 팍 깨달아지고 아하 모먼트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기를 잘한다. 나는 listen comprehension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그 문장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단어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 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춰줬다는 의미가 바로 나의 듣기 실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험상 듣기 공부를 할 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그리고 듣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듣기. 우리가 듣기 하면 소리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읽기랑은 조금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듣기하고 읽기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스크립트의 그 글을 귀로 들어요. 그런데 그 스크립트를 눈으로 볼 때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귀로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스크립트를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면서 따라 듣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리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소리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읽어나가도 이해를 못해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아직 그 들을 수 있는 독해력이 동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요, 저는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읽기 실력을 높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경험했는데요. 예를 들면 토익 공부할 때요. 내가 토익 리스닝을 따로 공부하진 않았는데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영어 글을 보고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 봤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토익 리스닝 문제를 듣는데 예전보다 너무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소에 영어 관련된 책을 보고 소설책을 봤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밖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라디오 소리나 아니면 TV, 영어 관련된 TV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소리가 편안하게 들립니다. 자, 그게 왜냐면요. 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하나의 언어이잖아. language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내가 많이 들으면 내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배경 지식의 크기가 커지죠. 그리고 다독을 통해서 내가 많은 글과 단어를 접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단어의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데요. 이것이 듣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얘는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내가 잘하고 싶고 듣기 능력을 잘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많이 읽으세요라는 다독의 중요성을 꼭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꼭 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면 영어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일 몇 문장이라도 계속 그것을 이렇게 보고 읽는 시간을 마련하시고요. 그것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의 글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의 읽기 실력이 올라가고요. 읽기 실력이 올라가면 듣기 능력도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독의 중요성 정말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있죠. 특히 이렇게 교수님들, 나이가 좀 많으신 교수님들 보세요. 저도 이제 영문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보면 많은 글들을 읽으시고 많은 소설들을 읽으셔서 누구보다 읽기 능력과 또 거기에 관련된 지식들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들과 실제 이야기를 하는
의사소통하는 거죠. 듣고 말하는 그런 실력은 그 읽는 실력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 또 보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 아니면 그 내 주변에 누가 그렇다, 예,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글은 잘 읽고 파악할 수 있는데 듣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 첫 번째,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듣기 실력도 향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독의 중요성이 있다면 두 번째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어쨌든 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읽으면요.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 소리에 대한 공부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지 진정한 나의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We are singing along. 우리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We are singing along. 자, 그런데요. singing, 그 다음에 along. 끊어지는 것은 singing 이란 단어와 along, 함께라는 부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스크립트 본다면 singing along인데요. 들을 때 어떻게 들리죠? We are singing along. singing along. 자, 어떻게 끊어지냐면 singing along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along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long,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기 때문에 들을 때는요. singing어가 한 덩이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long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sing long. 또 볼게요. 우리 KFC에서 만나 Let's meet in front of KFC 합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in front of가 되죠. in front of KFC. 근데 들을 땐 어떻게 들리죠? Let's meet in front of KFC. in front of. 네. of가 어떻게 들려요? in front of. 그래서 let's meet in front of KFC. 네, 문자에서 내가 봤던 in front of와 그 다음에 사운드로 듣는 in front of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공부도 같이 동반이 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소리에 대한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요, 듣기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 공부는 어떤 거를 다루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라고 한다는 것은 A는 어떻게 소리가 나? V는 어떻게 소리가 나? 그다음에 P하고 V 소리는 어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어떤 알파벳 사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발음이죠.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1차적인 공부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 바로 강세와 리듬이 되겠습니다. 영어는요. 각 단어마다 그 단어 하나 안에 어느 자리에 바로 강세가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설하다 할 때 그리고 주소할 때 어때요? address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명사로 쓸 때는 address. 그 다음에 우리가 연설하다 아니면 뭔가를 다루다의 의미의 단어는 똑같은 스펠링이지만 address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contract. 그리고 이렇게 한 단어이지만 어디 자리에 강세가 가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나가면 잘 못 듣는 발음 중 하나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바로 그 햄버거 브랜드 맥도날드가 있는데요.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발음하는데요. 거기서는 더에 스트레스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면 McDonald's 이렇게 들립니다. 자, 이게 보면 뭐냐면 한 단어 안에 어느 음절의 강세가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어예요. 자, 그래서 강세가 중요하고요. 자, 강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바로 리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어는 들어보면은 이런 느낌의 약간 이 사운드처럼 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강세와 리듬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부를 여러분 잘 하시면요.
나 듣기 실력이 많이 늘었네? 또는 당신 참 영어 말하기 잘하네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요, 바로 그 원어민들이 말할 때 쉬는 호흡 구간이 있습니다. 그 호흡 구간을 또 공부하는 것이 바로 사운드를 공부하는 내용 중 하나예요. 자, 볼게요. 한국말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 그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 내가 어디에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너 밥 먹었어? 쉬는 거 보세요. 너 밥 먹었어?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의미가 다르게 들리죠.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쉬는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 소리가 바로 쉬는 구간이 바로 그 의미 덩어리거든요. 의미 덩어리에 내가 익숙해지고 의미 덩어리대로 내가 듣고 의미 덩어리대로 내가 스피킹 말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들을 때 굉장히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말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의미 덩어리대로 여러분이 들을 때 듣기가 굉장히 잘 들린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듣기 공부 참 힘든데요. 멀리 보고 가세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듣기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면 짧은 시간에도 귀가 열리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해요. 특히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한다면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시간을 쪼개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과정을 즐기고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을 하신다면 멀리까지 그리고 끝까지 가실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들으려고 할 때 막 오늘은 몇 시간씩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요. 그냥 평소에 나에게 영어가 하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들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책이라든지 아주 얇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거기 뉴스에 관련되는 것 중에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면 나는 거기 내용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글을 봐도 됩니다. 어쨌든 나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는 글을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시는 거죠. 많은 글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다독을 해야 된다는 거, 다독을 통해서 듣기 실력의 이 주머니가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소리에 대한 공부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소리라는 것은 각 단어의 발음, 왜냐하면 한국과 영어의 발음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개별적인 발음 공부도 하지만 발음 공부에 나아가서 바로 강세 공부, 그리고 강세 때문에 만들어지는 리듬 공부, 그리고 그 원어민들이 쉬는 호흡 구간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듣기 공부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귀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 저는 꼭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즐겁고 재미있게 과정을 즐겨가면서 작은 순간의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어떤 모먼트를 만드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